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내놓는 거짓말이 다 사실인 것처럼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용감한 행동이다 이렇게 치켜세우더니 이번 사건에 대해선 기밀 누설의 범법자라고 합니다. 사사건건 플러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청와대 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이딴 폭로,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을 고발했고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범죄자의 말에 춤추고 있다, 폭로에 노란하지 마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과 청와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수사관의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 비서관 등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 대상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인걸 특감반장입니다.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 수사관의 이러한 행위는 징계 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은 보고에 우윤건 러시아 대사의 비혐의가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이인걸 특감반장은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윤근 대사 내정자였죠. 비위 보고 받고도 임종석 실장은 아무 조치도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고 조국 수석이나 박경실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지시했거나 또는 묵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남용이다. 네.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고발한 내용 자체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윤근 대사의 비위 혐의가 적시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를 받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나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시를 했거나 뭐 민간인 사찰이건 무언가를 지시를 하고 또 아니면은 또 보고를 받고 알고도 묵인했거나 한다면 그거는 본인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일단 검찰 고발한 상황인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명의로 지금 이 김태우 지금 감찰반원에 대해서 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실관계 여부를 정확하게 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수사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은 또 조선일보가 드루킹 특검이 작년 언제입니까? 작년 봄이나 되죠. 네. 그 특검 후보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후보자들 사찰했다. 누가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까 이렇게 훑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청와대도 해명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지금 그 전 수사관이죠. 네. 김태호 전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네. 10명의 대상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평에 오르는 10명을 모두 다 조사했고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민간인이고 변호사고 뭐 전관이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면 민간인이면 사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대통령이 임명해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걸치냐면 민변에서 4명을 추천하고요. 네. 그 4명 중에 야당이 협의해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이제 지명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4명에서 2명으로 좁혀지고 대통령이 예, 한 한 명 명. 추천하고. 그러면 선택을 하는 임명을 임명을 하는 하죠. 거죠. 임명을 근데 하죠. 임명하기 네. 전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정보 수집 차원에서 만약에 이분이 어느 학교 졸업했고 뭐 어떤 성향하고 이거는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누군가를 임명하기 전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모았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네. 지금 김 수사관은 그 수준을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와대는 그 수준을 넘어서지 않고 대통령의 임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특검보 문제도 얘기를 했어요. 특검보 같은 경우는 특검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특검보도. 근데 6명 특검보의 후보를 특검이 결정하고 나서 네. 대통령이 추천했는데 그 6명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이제 그렇게 대통령까지 보고했다는 얘기는 안 했고 민정 라인에게 보고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민정수석실에서 그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대통령께 보고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건 물론 제가 얘기한 거지 무슨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누군가를 임명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후보들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정보 수집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했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게 만약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고 뭐 어디하고 누구와 연관이 돼 있고 이런 것까지 조사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기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건 별 문제가 정당한 없다. 업무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파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찰이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보고냐. 정보 수집이냐. 네, 이건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김태우 수사관의 이제 예를 입에만 나와 들어 있기 때문에 네. 특검 후보로 백성문 변호사가 네. 나왔다 이거예요.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근데 청와대의 감찰반원이 네. 백성문 변호사의 뭐 어느 학교 나왔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네, 그런 수집할 수 거는 충분히 있겠죠. 수집할 수 있죠. 네. 근데 저녁에 누구를 만났고 네. 그 사람이 예전에 뭐 3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주로 했었는지를 네. 싹 분석해갖고 올리고 네. 또 밤에 뭐 미행 아닌 미행도 좀 하고 네. 이러면 사찰입니까? 그러면 사찰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네. 기본적인 이 사람에 대한 스펙 정도를 확인해서 대통령 임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수집 정도라면 청와대 해명대로라면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이게 문제는 그 외에 이제 정말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조금 전에 앵커가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까지 뭐 무언가 조사를 하고 뒷조사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민간인 사찰이 될 수 있고요. 또 네. 다만 하나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건 이게 특검은 검경 뭐 행정부하고 완전히 다르게 독립성이 인정이 되는데 네. 행정부 소속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특검은. 그런데 청와대가 나서서 이 정보를 수집한 것 자체가 또 옳은지에 대해서도 지금 그건- 검찰 내부 관계자들에 네. 대해서 또 이견이 있는 그런 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으로 엇갈리는 게 이 김태우 수사관은 아니 이런 보고를 해라고 나는 이제 비서관 박경실 네.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들었다 반장이나 그래서 나는 보고한 거다는 거고 박범계 의원은 그런 말 하더군요. 하다못해 하나라도 조국 수석이 직접 지시했다는 게 하나라도 나와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자기가 알아서 해놓고 이걸 그때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조국 수석이나 박경철 비서관이 지시했다라고 드러난 게 있습니까?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입을 제외하고는 없죠. 네. 지금 계속 폭로를 내놓고는 있는데 네. 지금 또 거기다가 뭐 또 중요한 부분은 텔레그램으로 서로 이제 이인걸 그 네. 특감 반장과 주고받았는데 그것도 다 보는 앞에 다 지우라고 했다. 지웠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것까지 없으면 사실 이제 뭔가 지휘 관계 명령 체계가 있었는지를 사실상 확인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네. 말씀 그대로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입에만 지금 모든 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네. 근데 원래 이제 이 정보 같은 게 보고하는 체계가
일단 이 감찰반원이 나서서 뭔가 정보를 이제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막 모으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오면 그걸 특감반장에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 언론에서 데스킹 작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걸러내는 작업을 해서 그 중에 몇 개만 이제 반부패 비서관으로 올라가고 그 위로 올라가는 건데. 나머지는 폐기한다는 네,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런 민간인 사찰이니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던 것인지, 네. 이게 정말 끝까지 보고가 됐던 것인지, 아니면 특감반장 데스킹 과정에서 폐기가 됐던 건지,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청와대도 뭐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는 민정까지 보고가 됐다는 이야기도 네네. 하고 근데 일부는 그거- 폐기했다는데 확인할 수 없는 거죠. 네,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네. 보고가 됐다는 것도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에 관련돼서 이 지금 뭐 민간인 사찰이다는 그런 부분들처럼 청와대는 이거는 우리가 보고받은 게 맞는데 네. 이거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고 정당한 업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명백한 불법성이 딱 드러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전 참여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때 한참 네, 열안할 때 맞습니다. 전 참여정부 인사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투자하고 이랬으면 이게 참 낭패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봐. 네. 이런 건 정황상 이 김태우 비서관의 주장이 맞는 게 아닌가 싶고, 물론 사안별로 워낙 네. 달라서 몇 가지 볼까요? 우윤군에 대한 민감한 첩보 작성했다가 난 이것 때문에 이제 쫓겨나게 된 거다 하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는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놨죠. 뭐 말 그대로 김태우 수사관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지금 엉뚱한 지금 폭로를 하고 있다는 주장인 거고요. 거죠. 네. 박경철 지시받고 참여정부 인사들 비트코인 소유 조사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거고, 네. 또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고 작성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특정인 지목에서 정보 수집을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네. 자, 청와대의 이런 대응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일단 첫 번째가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첩보를 계속해서 이른바 불순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갖고 네, 오면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이 사람을 내보내든가 문제를 삼아야지. 그럼 그 보고를 계속 들었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윤근 전 대사라든지 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건 같은 경우에도 부인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야당 주장은.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네. 왜 이 사람을 자르지 않고 아니면 뭔대 복귀를 시키지 않고 계속 데리고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청와대가 특별히 얘기한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좀 의문이에요. 왜 이 사람이 1년 넘게 계속 그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 작년 7월부터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데도 계속 지금까지 온 걸 보면 이해는 안 돼요.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첩보 수집의 능력은 이 정도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네. 첩보 수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저 사람이 감찰반에서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말이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에서 좋아할 만한 정보를 수집해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민감한 사안이고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이거 흥미로운 사건, 그 흥미로운 어떤 정보 이런 부분들을 그런 걸 잘 추려내는 그렇죠. 수사관이니까 세계 정권에서 다 남아 청와대에서 있었겠죠. 일했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 부분도 좀 밝힐 필요는 있어요. 왜 네. 그러면 그동안 이 사람을 자기의 원래 부서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네. 데리고 있었는지. 물론 청와대는 계속 그런 잘못된 정보가 올라오거나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는 다 제거하고 폐기하고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부분은 청와대가 일정 부분 밝힐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 이강래 사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 때 이미 얘기가 돼서 그게 다 거기서 기사화됐고 네.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넘어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우윤근 대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검찰 조사는 안 했어요. 근데 네. 고소를 하라고 경찰에선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고소를 안 해가지고 결국은 검찰 조사까지 안 가게 됐는데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을 그렇게 특별히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만약 이렇게 불거졌으니까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정말 명명백백하다고 하면 밝혀내서 이런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네.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우윤근 전 대사가 정말 우윤근 대사가 네. 그때 진짜 과거에 1,000만 원을 받았는지 받았다도 측근이 받은 건데 그걸 알았는지 받았는지 이런 그렇죠. 부분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또 공소시효가 지났군요. 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여러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외 자신이 가깝게 지내던 건설업자가 경찰청에 이렇게 네. 조사받고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데 경찰청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캐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는데 근데 그뿐만 아니고 이걸 경찰 수뇌부와 뭔가 딜을 해보려고 했던 정황이 나왔어요. 이게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네. 이 김태우 수사관을 감찰하는 도중에 이제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서 저 통화 네.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지운 걸 다 네, 살려냈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알고 있던 지인과 뭐 딜 거래를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저 최 씨가 건설업자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경찰 고위 간부를 만나기로 합니다. 만나기로 했는데 경찰 고위 간부가 김태우 수사관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동석을 안 해요.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약속을 취소해 버리니까 네. 이 최 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청으로 직접 들어갔다. 네. 이제 이게 확인이 돼서 사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보면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엉뚱하게 지금 폭로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